DBR에서 국제 논문지에 실렸던 논문들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HR, 이전에는 계속 다른 분야에서 이제 얘기인데 HR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싶어서 이제 올려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HR에 대한 챕터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성과평가 제도가 미국이나 이제 서구의 그 제도가 우리 문화에 적합할까에 대한 글이고요. 쓰신 분은 이제 이 페레츠라고 하는 양반하고 후라이드, 양념 말고 이제 후라이드라는 양반이 쓰신 2012년에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사이콜로지라는 97 이건 뭐냐 아무튼 거기에 실렸던 글이고, 소개하신 분은 그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의 송찬우 교수님입니다. 이게 올라온 글은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죠. DBR 2016년 3월호에 이제 한 토막으로 간략하게 이제 올라왔었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왜 연구했나? 이제 먼저 내용 보면, 성과평가는 인사관리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능인데, 어떻게 성과평가를 할 거냐, 그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더라.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성과평가나 뭐 성과연봉제 확대 이런 걸 보면 개인별로 성과 측정하고 개인 간의 이제 차별적 보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측면이 이제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적은 개인 간의 그 선의의 경쟁을 촉진해서 성과가 개선되게 하려는 의도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근거는,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는 대부분 미국 등의 서구 선진국에서 실시된 연구에 기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미국 등에서 이제 그쪽 나라의 이론적 실증적 지식이 우리나라나 다른 개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관습이 조직들의 성과평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 요 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문화적인 관습과 성과평가 제도의 특성과의 일치 정도가 이 조직의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방법은 그 이스라엘의 학교하고 미국의 학교로 구성된 연구팀이 21개국 5,991개 조직으로 구성된 2004년의 샘플, 그리고 16개국 4,878개 조직으로 구성된 1999년 데이터를 두 개를 이제 비교 분석한 거죠. 아마 이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걸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관습은 권력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람이 권력을 분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미래지향, 그 국가의 어떤 미래지향성,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개인 집단주의 성향,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성향, 그 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습성, 이런 것들을 이제 네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제도의 특성은 공식적인 평가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를 받는 구성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동원되는 평가자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개인 용도,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어떤 보상이나 뭐 승진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조직적 목적, 그러니까 인력 계획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과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직률하고 연평균 결근율로 이제 판단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요거 사회문화적 관습과 이 조직의 성과평가 특성, 요 사이에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의 일치 정도가 세 번째 요 구성원의 이직률과 결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조직에 속한 사회문화적인 관습은 조직의 성과평가 제도와 연관되어 있더라. 구체적으로 보면 권력거리 수준이 높아서 개인 간의 처우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는 평가자 수가 적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권력거리 수준이 높아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는 거는 뭐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저 사람하고 동등한 존재야. 그래서 나는 똑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라고 느끼기보다는 부장님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더 받고 더 좋게 처우를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는 데서는 평가자 수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사가 평가해도 얘 이러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나라의 조직들은 공식적으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개인중심 성과평가 제도를 더 활용하고, 그 다음에 평가자 수도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하려고 하고 평가 대상 구성원도 더 많더라. 반면에 집단주의적인 국가는 이 성과평가 제도가 조직 중심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평가자 수도 적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 사회문화적인 관습하고 평가 제도가 이제 많이 그 연관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사회문화적인 관습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 제도의 특성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이직률과 결근자 수는 낮게 나타나더라. 근데 이제 두 개 중에서도 이직률보다는 결근자 수가 더 관련성이 더 강하더라. 왜 그럴까 보면은 결근하는 거는 쉽게 그냥 뭐 내가 힘들면 못해먹겠네 뭐 이러면은 이제 결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회사 옮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근이 이직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인 걸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진 제도를 도입할지 결정할 땐 그 조직이 처한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도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우리 문화에 적합한 그런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좀 보면, 자, 이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관습은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뭐 미래지향성, 그리고 권력거리, 뭐 불확실성 회피 성향 이런 거는 중간 수준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면평가를 포함한 평가자를 다수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수평가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도는 권력거리 수준이 낮을수록,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다수평가자들이 평가하는 걸 더 받아들인다는 거죠.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걸 고려해보면 다수평가자를 활용하는 게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중심과 조직 중심을 모두 고려한 그런 성과평가 제도는 사회문화적 관습의 영향을 별로 그렇게 받지 않더라. 양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제도에서는, 자, 둘 중 하나만 고려한 제도, 그러니까 개인 중심이든 조직 중심이든 하나만 고려한 제도가 문화적 특성하고 불일치하면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뭐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과 연계하는 어떤 개인 중심 평가에다가 그 다음에 그 평가를 가지고서 인력 계획이나 교육 이런 데 활용하는 거를 함께 이렇게 반영한 그런 평가 제도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 뭐 이런 큰 틀의 어떤 세 가지 정도의 좀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외국의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하더라도 그 우리 현실에 맞는 걸 좀 도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좀 맞는 제도일까, 이런 거는 항상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뭐 신토부리, 그러니까 외국 걸 가져오더라도 좀 우리화한 제도로 이제 좀 받아들이자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걸 어쨌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라는 의미 정도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